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냥 있었어요. 안 보는 동안 뭐 좋은 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좋은 일. 네. 최근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네. 그 다큐멘터리 제작 중이었는데, 네. 근데 드디어 그 만들었어요? 다큐멘터리 다 마무리했고, 네. 아마 다음 달쯤 네. 나올 예정입니다. 어떤 주제로 만드셨어요? 그거 비밀이요. 비밀이에요? 근데 아마 나올 때 네. 나올 때 저한테 한국 관련 다큐인데. 네. 그리고 나올 때 아마 조금 논란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는 또 제작해봐서, 네, 감독도 해봐가지고 그런데 힘들어요. 네, 힘든 거 알죠. 네, 어려웠습니다. 기자님 요즘은 어떤 이슈에 관심 갖고 계세요? 저는 최근 대구에 있는 한 이슬람 모스크 네. 그 사원 거기에 대한 관련 혐오, 이슈. 차별. 네, 그거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번 주 대구에 가서 취재했는데 네. 저도 차별도 받았어요. 거기서? 네, 제 얼굴을 보고 너 무슬림이야?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 무슨 상황이죠? 물어봤는데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 이 종교차별 엄청나게 만연됐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어디 진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너무 심각하고 근데 물론 뭐 일부 사람들 일부죠. 그게 일부죠. 뭐 문화 차이라고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장을 직접 가서 그 무슬림 사원 앞에 그 돼지 머리를 놓은 일도 있는데 그것을 봐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그거 단순한 뭐 무슨 문화 차이가 아니라 그거 바로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범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차별금지법 없는 상태에 외국에서였으면 그거 분명히 사법 처리됐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네, 아무 조치할 수 없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게 조치할 수 없을까요?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가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네. 한국 언론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2023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 발표했더라고요. 한국은 180개국 가운데 47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4계단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한국을 대표하는 외신 기자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뭐 이번 윤석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위협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뭐 몇 달 전이지만 뭐 한국이 몇 단계 밀렸다는 사실을 예상 가능한 일이 있죠. 예. 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를 보면 한국은 그 한국의 언론의 자유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으로 높은 편이고 특히 아시아 나라의 그 아시아 나라 전체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한국에서 기자 활동하면서 그런 뭐 심각한 위험 뭐 그런 것을 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유로운 conversation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제가 또 방송에서 라시드 기자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언론의 자유가 뭐 무책임한 보도 뭐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거 언론의 자유 너무 소중하고 뭐 책임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되게 용기 있게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지금 침해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여러 지적을 했는데 누구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막 연락 오거나 압박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그냥 뭐 미팅 합시다 뭐 그런 그 정도를 뭐 여기저기 받았는데. 아 그래요? 여기저기 네. 있어요? 뭐 미팅할 때 저 좀 따라갈게요. 네? 제가 되게 대신 시원하게 뭐라고 좀 할게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던 언론 뉴스, 언론 사건들, 언론과 관련된 사건들 중에 기억 남는 게 있습니까 혹시? 뭐 그 MBC 날리면 네, 그거 가장 기억 남죠. 네. 상징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이건 세계 언론사에도 조금 기록될 만한 그런 네. 사건일 거예요. 바이든하고 날리면하고 한국말로 얼마나 큰 뉘앙스의 차이, 뉘앙스가 아니죠. 발음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들어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지금 세상에서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한국 언론들은 이 이슈만 다뤄. 한국 뉴스들은 이 뉴스만 주목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한국 언론에서 뭐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주제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조금 지겹고 왜냐면 요새는 그 정치 갈등 계속 맨날 정치 갈등이에요. 민주당 국민의당 어떻게 싸우고 있다. 네, 그래서 누가 뭐 잘못했는지 그리고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누가 부패했는지 저도 저도 잘 모르고 지겹고 그냥 그런 뉴스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정치 뉴스가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시시콜콜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근데 반대로 그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뉴스는 뭡니까? 정치보다 사회 이슈, 특히 요새는 세계 언론사에서 가끔 그런 요청 많이 받는데. 가장 핫한 이슈는 요새 한국 저출산 문제. 그래요? 네, 너무 핫해요. 그렇구나. 한국의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0.7명대인데 이거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 원인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고 세계 언론에서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 원인은 저도 잘 모르지만 아까 나오신 분도 같은 말을 했는데 그거 아이를 낳는 게 좋지만 그 이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그리고 젊은 사람들 행복할 수 없으면 이 나라에서 아마도 저출산 문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네, 한국 관련된 문제 중에 저출생 얘기를 물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외국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뉴스 이렇게 주목합니까? 요새 다른 인기가 있는 주제는 그 한국의 그 높은 자살률, 저출생 자살률. 한국 사람 다 부정적인 내용이죠. 한국이 불행하다 이렇게 써. 한국이 선진국이고 그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거의 맞춰 왔는데 갑자기 또 저출생, 자살 이런 쪽 부정적인 뉴스 왜 한국은 이렇게 불행한 사회가 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 좀 주목하고 있군요. 네, 왜냐하면 그 나라들도 아마 10년 후, 15년 후 같은 상황 발생할 수 있으니까 먼저 다른 나라를 살펴보고 싶어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20대의 세대 간 갈등이잖아. 남녀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치권에서 세대 갈등 그리고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남과 여가 서로 미워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저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K-팝이나 BTS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네, 많은데 저는 K-팝에 대해 절대 네. 이야기하고 싶지 언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거 관심 네. 없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가짜 뉴스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한국에서도 좀 고질적인 문제인데, 라시드 교수가 바른 소리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어떤 사람들이 가짜 뉴스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댓글들을 달기도 하고 막 그랬죠. 네. 그렇죠. 이 지금 네, 괜찮습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까? 네. 가짜 뉴스 저기 BTS 지민을 닮으려고 성형수술 했던 여러 번 했던 배우가 사망했다. 이거 가짜 뉴스다. 이거 지적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죠. 아, 그래요? 확인 팩트 체크하면 그냥 사실 팩트가 없어요. 원래 팩트가 아니에요? 다 가짜 뉴스예요. 그 뉴스는 처음에 영국 The Daily Mail에서 이 뉴스를 이걸 읽었을 때 저도 너무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 사람 누군지 모르고 온라인에서 프로파일도 찾기 못했는데. 갑자기 이런 뉴스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 궁금해서 조금 더 조사해봤더니 아예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결국 그냥 그 사람 원래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가짜 뉴스 인 것을 확인했는데 재밌는 것은 대부분 한국 언론사들이 특히 주요 언론사들 다 스토리를 검증하지 않고 보도했고, 네, 그리고 그들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스토리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 가짜 뉴스였는데 오늘도 지금도 확인해 보시면 포털 웹사이트에서 뉴스 아직 온라인 올라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수십 개 나왔네요. 수십 개. 1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지민 닮으려고 12번 성형한 캐나다 배우 사망 이렇게 종합 이렇게 나왔는데 가짜 뉴스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데일리 메일은 조용히 기사를 삭제했어요. 그래요? 네. 삭제했답니다. 가짜 뉴스 빨리 바로 잡으세요. 자, 윤 대통령의 인터뷰 오역됐다. 논쟁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라시드 기자가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악플 달았다면서요, 누가? 네. 네. 기자를 향한 악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시하면 저도 악플 너무 많이 받는 편인데. 네. 어쩔 수 없어요. 기자라면 그것을 당연히 생길 때니까 그냥 무시하면 돼요. 괜찮습니까? 저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정 안 괜찮으면 저한테 좀 오세요. 제가 위로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언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독립성? 네. 그거 언론이 언론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근거에 사실에 근거하고 독립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독립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성. 네. 어디에서 독립하지 못한 것 같아요? 기업한테 독립하지 권력, 정치, 그리고 종교. 네. 맞아요. 언론사들 다 눈치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실에 그리고 정의에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지 않고 돈과 권력에 눈치를 많이 봐요. 네.
알겠습니다. 라파엘 라시드 기자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악플 다는 거는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에도